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진행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 거부를 당론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힘 결정부터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은 이제 본인이 신상 발언하고 이제 투표에 임할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이 당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투표에 참여를 했다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꼴밖에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뭐 일반적인 뭐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을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의 진정성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의석 구조상 보면은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를 한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국민에게 좋은 국가적 공동체적 규범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결정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주도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측이. 왜냐하면 소명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법은 또 그런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라는 게 100%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단순히 의총장을 3번 바꿨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전 교감이나 모의하에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특검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은 방어권이라는 것도 상당히 보장을 해주려는 어떤 기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기각됐단 말이죠. 그 두 분은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으로서 당장 그 계엄령 선포하는 그 직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보니까는 그 재판장이 왜 계엄령 발표하러 가는 걸 막지를 못했냐 직접 재판장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군다나 이제 당사에서 있으면서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또 국회의원 의원들에 대한 의원총회 장소를 몇 번 바꿨다고 해서 이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이 그 혐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명을 할 것이며 얼마만큼 증거를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다. 특검이 상당히 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지금 네. 특검 입장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거 표결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게 소명은 돼야 돼야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왜냐면은 계엄에 뭐 동조했다거나 방조했다거나 그러려면은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획적이거나 사전 교감 모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물증에 의해서 소명이 되면 사실상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치적 지위도 높고 국회의원이라는 고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고위직일수록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소명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소명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면 법리와 방어권의 어떤 법리와 틈의 소지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즉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과연 이게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주안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해를 한 이제 증거로 이제 그 의원총회를 갖다가 3번 옮긴 것을 갖다 검찰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소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하고 통화한 이후에도 그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예결특위 회의장으로도 옮겼단 말이죠. 네. 바로 그 앞으로도 옮겼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도 장소를 국회에다가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옮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특검으로서는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이 추경호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의원들을 다 막았느냐, 감금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네. 문을 닫고 그럼 못 나가게 했느냐, 이 정도 되면은 그거는 표결을 방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유롭게 의원들이 자기 발로 국회에 가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표결을 방해했다. 장소만 변경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일단은 국회의장은 교섭자체 대표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본회의 상황을 교감하면서 이게 시간이 흘러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이게 계엄 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충분한 대화 속에서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그런 식으로 장소를 바꾸면서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으로 가는 숫자를 줄이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변의 진술 그리고 또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주변에 뭐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입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소명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직이라는 측면에서 말 맞추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 중에 이제 제일 특검 입장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각되고 구속 못하고 이번에도 만약 못하게 된다면 수사 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것뿐이 그런 그 굉장히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이것뿐이 조사를 못해서 구속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 좀 다른 것도 있나? 라는 물음표를 찍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사 동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계속 지지와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구속 기각이 된다. 구속이라는 것이 뭐 그게 유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 편의상 구속을 하는 것인데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든지 검찰이든지 어쨌든 경찰이든지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도주 요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서 앞서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통화는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화 내용에서 표결을 막아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통화 내용에 대해서 또 특검이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검이 얼마나 좀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좀 부족했냐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로 민주당의 뭐 입법 독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준비가 좀 덜 됐고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 이런 좀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동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요.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이 구속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계엄 1년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또 일부 소장파 의원들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좀 지도부 측에서도 사과 메시지를 내야겠다 이렇게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게 유무죄와 관계없긴 합니다만은 당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내란 정당 프레임을 걸어서 이제 정당 해산 청구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월 3일이 사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12월 2일 날 아마 영장 심사 들어가면 12월 3일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결과가 나올 것이고 12월 3일 날 계엄 발표 1년 되는 날이고 네. 장 대표 100일 되는 날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날일 거예요. 빅데이가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12월 3일이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특별한 계기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기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한다. 우리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는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여러 차례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또는 후보자 개인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 그게 좀 진정성 면에서 상당히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선거 직전에도 저는 국민의힘 전원들이 의원 전원이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한테 좀 진정성이 전달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사과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정말 가슴 깊게 이분들이 정말 사과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고 좀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 이런 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많은 정책적 실패를 하고 있어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지지도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워져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계엄과 윤석열과의 절연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 뭐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국민적 의사를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 12월 3일이 가장 적기다. 그동안 미뤄놨던 것도 이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 이런 그래서 입장이십니까?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그 추경호 의원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 뭐 깊이 관여를 했다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것은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냈는데 그 대통령이 정말 느닷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고 나라의 큰 국격을 훼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깊이 있는 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또 당원들끼리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고 뭐 이건 추경호 의원과 관계없이 12월 3일에는 그런 계기가 돼야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좀 도모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지도부의 어떤 사과의 폭과 수위가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일단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건 소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입증까지는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명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혹이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불신, 배신감 이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탄도 더 커질 것이고요. 자, 우리 정치는 범죄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진짜 모범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하고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국민들은 무시해도 되고 그런 뻔뻔함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런 어떤 국민 정서는 굉장히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그렇다고 더 세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아바타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의 아바타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반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너무 자신들의 잘못이나 이런 거를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뭐 본인들의 뭐 아주 지지세가 강한 지역만 지키는 선에서 그러면은 이제 핵심 기득권은 자기 이익은 훼손이 안 되잖아요. 뭐 전국 정당화나 이런 건 버리더라도 자기네 이익, 자기 자신들 소수의 이익만 지킬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구속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바뀔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된다고 해서 말이죠. 구속이 이제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당과 일체화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추경호 의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게 뭐 혐의가 뭐 내란 동조라든가 뭐 방조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 의원 전체와 관계 있느냐, 당과 관계 있느냐, 당과 연관을 시켜서 당의 내란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네. 국민주당이 계속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게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구속이 됐을 때 국민의힘 전체가 거기에 관여된 것처럼 마치 내란에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계엄령 발표할 때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내 계엄령 발표를 알았다든가 사전에 관여를 했다든가 지금까지 나온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뭐 그러기에 대한
뭐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 그 내란에 대한 내란 계엄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이 그 발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만은 그게 어떤 뭐 사전에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됐다 한들 그게 국민의힘 전체와 국민의 전체가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으로 제3자 입장으로 놓고 보면 그러려면 사과 반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관련이 없다. 저 사람들은 일부의 일탈 때문에 저 상황에 지금 처한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사과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몇몇 소장파 의원 빼고는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고 있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려면 적어도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후에나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내란 정당이냐, 내란 동조당이냐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볼까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수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정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등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안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아마 잠시 뒤에는 추경호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물론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왜 자기가 체포되면 안 된다에 대한 얘기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잠시 뒤에 지금 추경호 의원이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체포한 이후에 한 번 더 추경호 의원의 얘기도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껴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네, 추경호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하고 나서 잠시 뒤에 이제 표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나온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하다만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이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 내란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청래 대표 위헌 정당해산 심판까지 또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수가 일을 벌렸으면 당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이 위헌 정당이다까지 가는 건 무리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사실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의 옹호적 내지는 동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받아 아는 정당이라면 그것은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대표가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추경호 대표도 만약에 당시에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걸 일차적 임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통화를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뭐 수석, 비서실장 등과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헌법적,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면 저거는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문제고 그 정당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원래 이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게 당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저는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민주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정부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또 위헌 정당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미래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남기기 위해서도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저는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즉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이른바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한번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당 내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도 없다. 내란 계엄령 세력과 끊어낸 것 단절한 것도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를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하기 전에 만약에 당의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 계엄 직전에 얘기를 해줬다든가.
준비를 시켰다든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내란 동조가 되는 것이고 방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계엄령 발표 이전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누구 알았다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사전에 당내에서 누가 인지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이죠. 뭐 의원총회는 어디다 어느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를 판단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판단하기에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원내대표에게 만약에 계엄을 동조했다,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도 과하지만은 그걸 또 뛰어넘어서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당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국민들도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출생 중계를 보면서 다 봤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개입을 했다든가 하면 그런 뭐 내란 정당의 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구속이 된다 한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위헌정당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의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 불법 개헌과 내란 혐의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집권 세력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돌아보시고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기준과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혐의가 있다 한들 뭐 추경호 의원 한 사람을 통해서 당 전체를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있어서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네, 지금 아니, 지금 추경호 지도부의 주장이 지금 그쪽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람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계엄에 지도부가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인데 무기명 투표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는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퇴장을 한 상태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2조 5항에 따라서 이제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절차에 통해서 다 간표까지 정리한 이후에는 몇 대 몇 정도의 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추경호 의원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요. 추경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본회의장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아까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본회의는 2시에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1시간 17분, 18분이 지나서야 이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민생법안 처리가 예. 좀 있었잖아요. 예, 몇 원래는 건을 이제 이 처리했죠. 부분도 네. 여당과 야당이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쉽지만 몇 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합의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것들을 또 국민들이 그래 저런 걸 좀 많이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보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요거는 우리가 잘했다고 해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달라라는 요청을 강하게 해주신다면 뭐 여야가 이거 하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거나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안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한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결적인 안건을 지금 표결하는 날에도 민생 법안은 어느 정도는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추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처리하자고 대치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양보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7개 법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2일 날 대부분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국정조사죠. 국정조사. 그러니까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들 국회의장이 모인 가운데서 또 합의를 봤으면은 함께 합의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국정조사라는 게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먼저 하자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하지 않게도 좋다. 하지 않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원회에서도 하자. 법사위원회에서 하자.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핑계대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 과한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법사위 간사를 임명하게 해달라 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거하고 정인을 채택해 여야 합의로 정인을 채택하자. 당연히 해야 될 사안들이잖아요.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과한 요구라고 하면서 국정조사하는 것을 지금 못 받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잠깐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마 로텐도울 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세히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거기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화면에 보이고 있고 왼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투표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마지막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모습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국정조사 다 수용하겠다. 단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등등 이 정도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간사 선임 문제는 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요번만 임시 간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임기 내내 간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법사위 장이 얼마나 큰 지금도 큰 정쟁의 장인데 훨씬 더 큰 정쟁의 장이 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께서 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부당함을 충분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패스트트랙 선고가 1심 선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죄가 나온 사람처럼 간사를 시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국회법과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지금 또 간사를 시켜달라 이런 억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 별개의 사안을 연계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이 없는 부분 아니냐? 그렇지만은 뭐 예전에 관행상 그 정당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간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이 맡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관례였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사는 그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냥 박수로 간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행들을 민주당이 계속 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안 합니다만은 네. 당연히 합의가 돼서 안 합니다만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난번 2016년도인가요? 이종걸 그때 원내대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국회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러한 필리버스터도 지금 막겠다고 하는 것인데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 한번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국회가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초 단계에 있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지할 수 있는 최후 마지막 수단이 필리버스터까지도 막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가서는 이게 진짜 우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갖다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겠다.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왔으니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아마 그 법안 자체에서 아마 이 본회의 안에 몇 명 이하로 남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멈추는 그런 내용의 이제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그렇게까지 막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필리버스터를 인정해 준 것은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여당에 유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안 자동 상정이라든가 이런 여당에 유리한 부분과 야당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주고받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고받은 거에서 한쪽 것만 또 다시 뺏겠다고 하면 사실은 최초의 입법 취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야당의 권한을 야당의 입장이 아닌 사람이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뺏겠다라는 거는 국민들에게는 과도할 수 있고 별로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법사위 간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쭉 제 과거 발언을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고요. 나경원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례와 관행을 지켜주기를 민주당에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지만 국회법에서 유죄가 난 사람이에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걸 아무 어떤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간사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적어도 나경원 의원은 빼고 간사를 다시 추천을 해서 이거는 관례니까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이전에는 그 여당 입장이 조금 궁색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국회법이라는 게 국회 운영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거를 전면으로 어겨서 유죄받은 사람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시켜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좀 약간 바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검찰이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또 오늘 결정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너무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 시간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해관계가 한쪽과 연관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별로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약간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이거를 그냥 항소를 포기해야 되느냐는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는 유죄가 나왔고 2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과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판단인데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해가지고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을 조금 그래도 잠재우는 쪽으로 뭐 정치적인 결단이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긴 하니까 네. 뭐 그런 결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항소를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검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그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와 있잖아요. 박주로 지검장인데 그분이 지금 그때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이득을 챙기게끔 해준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장동 그 일당들에게 그런 이득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선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억울하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안 맞을 뿐더러 양쪽 다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야당의 탄압이라고 당장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한다 그러면은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소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그러면 계속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 이런 사건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성이 개입됐구나 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항소 포기가 잘못됐던 것이죠. 잘못됐던 것인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도 이게 항소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사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도 억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 판단에 있어서 정치성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참 어떤 결론을 검찰이 어떻게 낼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비대칭적인 힘으로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것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항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기간도 되게 길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한 3년, 5년에 걸쳐서 했는데 무죄를 받았는데 그거를 또 그 거대한 권력과 맞서가지고 몇 년을 더 싸워라?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이익 관점에서는 항소 포기는요, 국가 권력이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포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장동 일당과 나경원 의원 사례에서는 오히려 대장동 일당은 기준을 충족하고 나경원 의원은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후에 항소 포기의 기준을 여야가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느 기준으로 항소 포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을 밟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지탄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전 막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네. 원래 3시 29분에 투표가 종료가 됐고요. 명패함을 먼저 열었습니다. 명패함은 이제 투표 수와 명패 수가 같아야만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패 수를 열어봤더니 180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에서도 역시 180매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투표 동의안과 관련된 투표함이 열려져서 이제 개표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당사자들은 또 항소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것이겠죠. 서로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무리하게 항소를 해서 다음 또 재판을 기다려보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 문제를 계속 또 항소를 해서 또 사법부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죠. 국회 내에서 이미 처음부터 국회 내에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더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소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지막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을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검찰이 항소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뻔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형도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 그리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약간 혜택을 준 판결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전 많을 것 같은데 정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항소를 바로 한다 그러면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양심은 조금은 있는 거라서 그래도 유죄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막판까지 눈치 작전을 하다가 네.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측,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인 1표제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TF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1인 1표도 민주주의의 큰 원칙이지만 민주주의가 또 가지고 있는 큰 가치는 소수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듬을 것이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계층, 뭐 계급, 지역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라는 거에서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인기투표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럼 그 제도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1인 1표제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대의원제의 표의 어떤 가중치를 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정교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례, 어떤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보완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어떤 보완책이 있겠습니까? 다 한 표죠, 다 한 표인데 예. 민주당이 사실 1인 1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지역 정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대 60, 1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대표 1대 20 내려갔고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1대 1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은 직접 5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네,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찬성이 김재원 172표, 의원입니다. 반대가 4표. 본 의원은 기권이 지난주 2표, 인도 무효 공식 2표로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가결됐다라는 내용이 귀국하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네, 9월 다시 말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한해 180매의 명패함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투표함도 열어봤더니 180매가 맞았고요. 지금 보면 172표의 찬성이 있었고요. 반대표가 4표, 기타 2표, 무효 2표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72표의 찬성,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상됐던 것처럼 뭐 민주당의 주도로 포함이 되는데 180명이 참석을 했고 투표를 했고 이 중에서 172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예, 크게 눈여겨볼 부분은 뭐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굳이 뭐 세세하게 의미를 따지자면 뭐 그런 부결 투표는 네. 내 표는 누가 했느냐 예.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아마도 뭐 좀 범여권 쪽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무소속에도 범여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권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역시 또 범여권에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동료애를 발휘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권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을 보면은 뭐 이탈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는 수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분석도 하고 기사도 나가고 그럴 것인데 네. 172표면은 뭐 그렇게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보이지 않는 표라서 그렇죠. 크게 네. 분석할 만한 표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아마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66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의 이탈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오늘 추경호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이야기는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180명의 투표 중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듣겠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결과죠. 예상했던 결과인 것이고 이제 뭐 12월 2일 날 아마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 영장실질 심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경호 의원은 본인의 무혐의에 대해서 이제 다투어야 될 것이고 아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호 의원도 아마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것은 뭐 기각이 불가피한 그런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기소라 영장 청구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결과는 뭐 예상됐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영장 실제 심사에서도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하는 것이었고 다만 이제 남은 것은 구속이 될 것이냐. 기소는 했지만 구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구속은 과연 될 것인가? 짧게 말씀드리면 특검이 혐의 소명 자료를 얼마나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국민적인 의혹은 충분한데 특검이 그와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이 될 만큼의 자료를 확보했느냐 이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특검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이제 뭐 영장 청구를 굉장히 희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무리수를 둔다 하더라도 정착을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뭐 혐의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봤을 때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로 잠깐 또 돌아갈게요. 앞서서 이제 민주당 얘기도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면 당심 50%에서 70% 경선 바꾸는 룰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민주당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네. 1대1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추구하는 바는 아마 당을 정청래 당으로 만들고 싶다. 이재명 대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70대 50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당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는 건 좋습니다만 이건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룰인데 이걸 당원들의 표현 가성을 더 높인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50대 50을 한 것인데 당원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좋지만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지는 게 있어요. 당심과 민심에 상당히 괴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끼기도 그런데 이 당심을 너무 비중을 둔다 그러면은 민심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좀 민심과 다 동떨어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50대 50. 저는 100% 민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50대 50이지 70대 50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정당은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만요. 그 전제 조건은요.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명분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패거리가 되는 것이지 공당이자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심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국적인 선거, 공직자, 후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선거에서는 그런 민심을 바라보고 정견과 주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당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견을 발표하고 주장을 낼 때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견과 주장만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압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을 향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주장이 되고 정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표가 오고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만 후보들이 그런 정견과 주장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을 지금 정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강성 목소리만을 후보들이 내고 나온다면 정치는 통합이나 국민을 위한 정치, 모두를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진영과 갈등을 위한 정치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의 방향을 진영 갈등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한 번 더 정당들이 되짚어보고 돌아봐야 그야말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가들의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 개입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서 그 재판장을 모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이화영 재판부에서 이제 검찰이
집단 퇴장한 데 대해서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수사도 그렇고 재판부도 누구나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개입을 한단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관여를 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또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내란 재판부라든가 또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사법부를 흔드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불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금 좀 이율배반적이다. 말씀은 사법은 독립돼야 되고 재판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사법부를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견제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둔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네. 부적절하다. 어떤 우리가 좀 말씀이시죠? 오해가 좀 있어요. 정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요, 행정부가 입법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재, 사법자재, 입법자재라는 측면에서 상권 분립화해서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이에요, 행정. 수사 행정인 겁니다. 그다음에 형사 시스템 행정인 겁니다. 형사 행정, 수사 행정을 하는 것뿐이고 그래도 수사나 형사 시스템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거지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예요.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한다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대통령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법부 존중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의 첫 단추가 좀 국민들이 다소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단추가 끼워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우려가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